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정쌤과 함께하는 찬란한 한국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 다 들어봤죠? 오늘은 조선 건국의 과정을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중심 인물의 사건을 살펴보고 정리해 볼 건데요. 또한 마무리 시간에는 문제 두 문제를 함께 풀고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준비한 직접 만든 교재에 이름을 적겠습니다. 여기 배움이 보이나요? 네, 배움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배움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배움이의 이름을 적었으면 선생님이 우리 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짤막한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조선의 건국과 국가 기틀의 마련입니다. 기틀은 국가의 어떤 집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했다는 건데요. 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태조, 태종, 태종, 세조, 성종 이렇게 5명의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이 5명의 왕의 업적을 정리하는 것이 시험 문제의 포인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선 조선 건국 과정의 인물과 사건만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선생님 필기를 하기 위해서 좋아요. 조선 건국의 과정은 고려 말부터 살펴봐야 해요. 네, 고려 말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신진사대부예요. 고려 말 명의 청령 이북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자 최영이라는 장군 등은 오히려 요동을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성계는 반대로 요동 정벌의 부당함을 주장했어요. 요동 정벌을 반대한 거죠. 하지만 왕의 명령을 받고 출병하였다가 위화도라는 곳에서 자신의 군대를 모조리 돌려서 개경으로 돌아와서 최영 등을 다 제거하고 고려의 실제 권력인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조선 건국의 첫 번째 중심 사건, 위화도 회군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고려 말에는 고려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생각했던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있었어요. 신진사대부 세력,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 형광펜 쳐놓고요. 고려의 개혁 방향을 두고 두 가지 파로 나뉘는데요. 선생님은 항상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온건파 사대부는 뜨거운 물, 급진파 사대부는 찬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죠. 온건파 사대부는 온탕이었어요. 고려를 바꿔야 하는 건 맞지만 고려의 왕을 바꾸고 고려 자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고려를 가지고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게 온건파였고요. 급진파 사대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고려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 두 가지 파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급진파 사대부가 정몽주 등 온건파 사대부였던 정몽주 등을 제거하고 1392년 이성계를 왕으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 스토리를 잘 이해했나요? 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볼 건데요. 보겠습니다. 요동의 정벌을 명을 받고 출병한 이성계가 누가요? 이성계가 위화도라는 지명이 나왔어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개성으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공격해서 당시 요동 정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제 실권자 퇴영 등을 제거하고 정치적 실제 권력을 장악한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 선생님 글씨가 안 예쁘죠? 어디 있냐면 여기 위화도에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하고 선생님하고 살펴봤었어요. 자, 두 번째. 정몽주는 뜨거운 물, 온건파였을까요? 아니면 급진파였을까요? 문제에 나와 있는데, 네, 한번 볼게요. 급진파 사대부 사람들이 정봉조 등의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네, 온건파 사대부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오늘 선생님과 공부할 주제는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정도전이 꿈꿈나라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정도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정도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짤막한 영상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요. 반드시 알고 공부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만든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인데요. 한번 볼게요. 정도전은 누구였냐면 이성계가 아꼈던 신하였어요. 이성계의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재상이 정치의 실권을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상이 뭘까요, 여러분? 재상이 동그라미를 치고 선생님은 항상 수업 시간에 재상을 신하 중의 신하, 가장 똑똑한 신하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똑똑한 신하 한 명이 다스리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정도전의 핵심 정치 사상이었는데요. 훗날 태종이 되는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도 지금 나올 텐데요. 이방원은 국왕이 중심에는 강력한 국왕 중심 통치 체제를 주장하였고요. 반대로 정도전은 왕은 그저 똑똑한 신하를 골라서 뽑고 그 똑똑한 신하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총재의 정치,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정치를 이야기한 건데요. 정도전은 왜 대상 중심 정치를 주장하였을까요? 또 왜 이방원은 국왕 중심 통치 체제를 주장하였을까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살펴보고 정도전 그리고 조선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정한대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볼게요. 15세 이상 시청 등급. 정도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하를 뽑을 때 신분과 지형과 학연, 그러니까 어떤 학파 출신이냐, 어디 지역 출신이냐는 상관없이 유능한과 정도전 사이가 어떤 것 같나요? 안 좋죠. 네. 사실 나중에 이방원이 태종이 되기 위해서 정도전을 죽이고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신이 정권을 잡는데요. 오늘 그 내용도 한번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재 다시 볼 건데요. 교재는 바로 설명을 볼 건데요. 삼봉 정도전은 새 왕조 조선의 설계자이면서 위민, 백성을 위한 정치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 마무리에 정도전이 쓴 문구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정도전이 백성을 생각했던 마음을 또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정도전이 세운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선은 이성계를 도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조선 개국의 핵심 주역이 된 정치가였습니다. 정도전이 없이는 조선은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호는 삼봉이었고요. 삼봉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정도전을 떠올리면 됩니다. 1383년 이성계를 타자가 세상사를 논하면서 이성계와 친분을 맺게 되고요. 1391년에 정몽주를 또 이방원이 살해하는데요. 이때 조준과 함께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함께 추대하고 조선 왕조를 함께 만든 사람입니다. 이방원을 전자로도 이방원을 동북면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이방원 세력의 기습을 받아 왕자들에게 기습을 받아서 또 다른 왕자들과 함께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왕자들은 사가에 물러나 있고 정치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 기억나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1대 왕입니다. 고려 말의 무신이었고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인물입니다. 음, 이 군사를 다루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무예도 뛰어났고요.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면서 사실 국민들한테는 대스타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건국을 세우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도 있죠. 민심이 왕으로 지정을 했으니까요. 왕위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말년에는 불행하게 좀 보냈는데요.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과정을 또 지켜보면서 좀 불행하게 살다 가기도 하였습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정왕군, 이방원, 태종은요, 다섯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방원이었고요. 과감한 결단으로 사실 손에 피를 묻힌 거는 이 다섯 번째 왕자였는데 자신에게 왕위가 오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겠죠. 정도전 등을 제거하고 왕자의 난에서 승리하여서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우리 조선의 3대 왕이 되는데요. 고려제도의 혁신에서 새로운 제도도 세우고 군사제도도 완전히 바꾸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시작해요. 모두 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바로 왕권 강화겠죠. 사병을 없애고 중앙 권력을 강화하였고요. 문화적으로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선생님이 5개의 문항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적은 문항들을 선생님이 몇 가지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도전이 주장하는 신하가 다스리는 국가가 되면 뭐가 좋을까? 한 학생은 참신한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고 똑똑한 머리와 재능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두 번째, 왕이 다스려야 할까, 재상이 다스려야 할까, 이거는 학생들이 반반 정도 의견이 있었어요. 왕이 다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고, 어차피 왕이 다스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신하가 다스려서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는 학생도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왕은 어떤 역할,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친구의 의견을 주면 왕은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잘못되면 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수 있게 해줘야 하는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왕은 믿음이 가고 더라고 생각으로 정치하고 놀고 백성들은 왕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서로 싸우려고 들 거라고 해줬어요. 자, 4번 문제.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바친 조선 경국전에는 재상이 실권을 갖는다고 나와 있는데 왕자들은 왜 반대한 걸까요? 왕자가 왕위를 가져야만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다양한 답변이 나왔던 능력 있는 재상을 뽑는 방법에는 시험 제도도 있었고요. 면접을 봐서 뽑아야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왕이랑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 똑똑한 신하만 뽑지 않고도 적당히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신의 분야에만 재능이 드러난
신하를 뽑으면 된다. 세 번째,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실력으로만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조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선생님이 연표를 통해서 조선의 역사를 좀 설명을 해줘 볼게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요.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일본과 강제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조선의 역사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임진왜란인데요. 임진왜란이 1592. 네, 이 건국부터 1592까지 여러분 몇 년이죠? 200년이죠. 선생님이 그 사이에 또 반을 해놨어요. 그럼 약 몇 년 정도 될까요? 100년 정도 되겠죠. 선생님 위에 홍구와 사림으로 필기해 놓은 게 여러분 보일 거예요. 그죠? 홍구는 뭐냐면요. 조선을 건국했던 신진사대부는 온건파, 급진파 중에 어떤 파였죠? 여러분? 급진파였죠. 고려는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급진파 사대부가 바로 홍구 세력이 됩니다. 홍구 세력이 100년, 약 100년 동안 계속 집권을 하면서 제대로 잘 했을까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어디 새로운 세력이 없을까? 어디 새로운 세력을 데려와서 홍구 세력을 대항할 만한 세력을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고려 말에 고려의 끝까지 충신을 바쳤던 신진사대부 중에 누구요? 네, 온건파사대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온건파사대부를 중앙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관직도 주고요. 어떤 힘을 실어준대요. 그 세력. 예전에 그 고려 말의 온건파 세력이 바로 사림입니다. 사림.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울 텐데 사화가 사림이 화를 당했다라는 게 사화 사건을 정리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의 역사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네, 좋아요. 오늘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장이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만든 교재는 마지막 장이 정리하기인데요. 책처럼 접어보면 이게 마지막 장이 될 거예요. 책처럼 접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아까 풀었던 문제랑 조금 비슷하죠? 무슨 문제죠? 네. 이단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실권을 장악한 거. 위화도 회군이 되겠죠? 선생님이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화도 회, 회, 네, 좋아요. 정몽주는 맞아요. 옹건파사대부였죠. 그러면 정도전의 호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네, 삼봉대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죠? 삼봉 키워드. 그 다음에 정도전은 누구한테 살해당했죠? 이방원이죠. 네. 이방원은 나중에 왕이 되는데 사적인 병사 사병을 갖고 사실 왕이 돼요. 왕자의 난을 통해서 또 다 죽이고 이겼잖아요. 근데 그 사병을 자기가 왕이 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은 사병을 갖지 못하게 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5번의 답이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4번이랑 5번의 답이 같은 인물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6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경국전을 편찬하였다. 여러분 정도전이죠. 여기만 읽고도 정도전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줬는데 편찬한 건 만든 건 정도전이지만 완성하고 배포한 거는 성종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조선시대 공식 법전인 경국대전은 성종이 완성해서 네, 배포한 겁니다.
조선 초 문물제도의 정비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재상 중심 정치, 네, 키워드 나왔죠. 그럼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불시 답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여러분 정도전은 불교 고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 씨의 어, 여러분 이렇게 할머니들이 씨나락 까먹는 소리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나요? 이게 잡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비판했는데요. 바로 정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1번이 바로 나왔고요. 개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된 인물. 네, 바로 김종서입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또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수양대군 때 나오는 인물이에요. 수양대군에 맞서서 싸웠던 김종서, 반대 세력이었던 김종서. 여러분의 해동제국기. 해동제국기는 누가 편찬한 걸까요? 바로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필기해 놓으시고요. 현량가 실시를 건의해. 이것도 키워드인데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조광조 필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 수미법을 주장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위에 필기했던 조광조와 함께 필기해 볼게요. 이희, 유성룡 이렇게 세 사람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2번부터 5번은 사실 예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도전이 했던 말을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백성을 마음에 얻지 못하면 배반하게 된다. 중요한 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의 마음을 생각했던 정도전. 정도전 그가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한번 한 줄로 정리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